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탭스 19 송송입니다. 5월 9일 탭스 시험 잘 보셨습니까? 시험 끝나자마자 밖에 비가 오는 관계로 차에 타서 총평 영상 바로 찍고요. 휴대폰으로 찍다 보니까 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화질이 안 좋더라도.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제가 짐작이 가요. 청해 같은 경우는 발음이 많이 뭉개져가지고 어려웠고, 그래서 예전에도 발음이 뭉갰는데 계속 뭉개지네? 이거 약간 탭스 트렌드인가 싶어가지고 이번에도 멘붕이 왔어. 그래서 이번에 청이 어려웠어.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해 쪽에서는 그래도 평소보다는 좀 무난했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한 80%.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권 이상의 학생들은 그거랑 의견이 좀 갈릴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전국적으로 느꼈을 그 체감 난이도는 이렇다라는 거고요. 시험 난이도는 약간 다릅니다. 실제 분별력이 거기에서 난 게 아니라는 거 설명드릴게요. 바로 그러면 실제 시험은 어땠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문법이랑 어휘는 평이했고요.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큰 의미는 없지만 문법이 좀 더 어려웠고 어휘가 평소보단 좀 쉬웠습니다. 그 정도 차이이다라는 거. 근데 결국에 변별력은 독청이니까 독해청에 바로 설명드리면요. 청에는요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해야 됩니다. 파트 1, 2랑 파트 4, 5. 3은 무난했어요. 파트 3은 무난했고 파트 1, 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거랑은 다르게 발음을 많이 뭉개지 않았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발음을 뭉개지 않았고 변별력이 갖춰진 부분은 출제 포인트는 바로 청해 전용의 빈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단어장을 그냥 1대1로 암기한다고 해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온 게 이번 청해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청해 전용 표현들을 암기해 버릇하지 않았더라면 이번 시험에서 대본이 쭉 흘러나올 때 그걸 바로 캐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해서 하지만 그 단어들 속에는 뭐 캐치 이런 쉬운 단어들이 들리는데도 왜 내가 이해가 안 될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청해 전용 표현들을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 통념을 뒤집어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번 시험은 발음을 뭉갠 문제는 한두 문제 있긴 있었어요. 파트 1에서 한 9번 문제인가? 의도적으로 거의 발음 하나를 좀 뭉개긴 했는데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본에서 뭐가 어려웠다? 사실은 표현이 어려운 거였다. 파트 1이랑 2에서요. 아시겠죠? 그리고 파트 4랑 5 같은 경우는요. 뭐 좀 이제 장지문들이잖아요. 두 번씩 들려주는. 여기는 약간 특이했던 점이 뭐냐? 평소랑 다르게 글의 흐름이 있는 지문들이 많이 출제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약간 독해로 치면 코렉트 유형 같은 대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즉 정보 단서, 개별 정보 단서들이 많은 그런 대본들이 출제되어 가지고요. 하나하나 개별 문장대로 흐름만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개별 문장의 정보 단서를 다 캐치했어야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기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어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었던 시험입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거는 출제된 현상이고 여러분들이 각각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을지는 여러분들의 실력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코렉트 이 파트 4, 5 같은 경우는요. 독해 파트 4, 5 장지문이기 때문에 독해랑 점수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어려웠던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파트 4, 5가 독해에서 그냥 독해력 자체가 많이 약하던지 아니면 독해에서 코렉트 유형들을 유난히 많이 틀리는 학생들 혹은 힘들어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독해 영역에서 코렉트 문제 풀이에 좀 더 집중을 해줘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독청학습법은 꼭 반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해보면 무료로 나오니까 검색해 보시고요. 어쨌든 청해는 그렇게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 쪽으로 가겠습니다. 독해는요, 청해랑 반대입니다. 뭐가 반대냐면 독해는요, 지문 자체가 어렵지 않았어요. 지문이 평이했고 사실 지문 하나 제외하고는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된 게 이번 독해 지문들입니다. 하지만 독해가 평이했던 게 아닙니다. 독해는 이번에 매우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체감 난이도는 쉬웠는데 변별력은 확실한 시험일 거고요. 그 변별력이 어디서 났냐? 이번에는 바로 오답 함정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 함정을 발견하고 그거를 피해 나갔어야만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원래 그냥 본인 자체가 논리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이라면 이번 시험 뭐가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지? 어디 오답 함정이 있었지? 이렇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탭스적인 논리까지 여러분들이 갖춘 거기 때문에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요. 전국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에게는 보편적으로 해당될 만한 얘기는 여러분들 이번에는 오답 함정에 많이 빠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어요. 문제 풀 때. 잘 풀리는데? 근데 막상 성적 나와보면 뭐야 잘 풀렸는데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번에 너무 쉬워가지고 상대평가였기 때문에 뭐 배점이 크게 깎였나? 이런 오해를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이번에는 엄격히 뭐였다? 오답 함정을 어렵게 낸 시험이었다. 아시겠죠? 네.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플라스틱 바터 관련된 뭐가 있었죠? 환경 문제, environmental concerns 관련된 문제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선택지 4개가 다 정답 같아 보여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오답 7 유형 중에 뭐가 있습니까? 지엽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화가 있죠. 거기서 선택지에 그런 오답 함정에 빠지는 플라스틱 바터 혹은 environment라는 요소가 안 들어간 선택지 2개 걸러지고 나머지 2개에서 선택지 비교해가지고 푸는 문제 있었고, 그 다음에 세트 문제 5세트 중에 4번째 세트인가요? 공장 시설 이전하는 거, 공장을 이전하는 거, 그거에서 첫 번째 문제 32번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매력적인 오답으로 왜 공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냐라는 질문이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새로운 공장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전 결정을 내린 시점으로부터 이후의 일이잖아요. 이전 결정은 2년 전에 났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는 것 같은데 디테일 때문에 틀린 부분, 우리가 오답 7 유형에서 계속 학습하는 부분에서 이번에 정말 많은 폭격이 있었습니다. 오답 함정들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쪽 부분들을 좀 피해 나갈 수 있었어야만 쉽게 풀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요. 지문 어려웠다는 거 한 가지는 그거예요. B9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뭐가 있습니까? 시에서 예산을 좀 아끼기 위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였죠? 정확히 흑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 빈민가에서 인원들을 뺐다, 지원을 좀 줄였다, 이런 류의 지문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쉬웠는데요. 어쨌든 지문 자체가 여러분들 기준에서 해석이 좀 어려웠을 만한, 구문들이 어려웠을 만한 거는 그거 하나가 대표적이고요. 나머지는 무난했습니다. 좀 길게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지문은 무난, 오답 함정이 많았다라는 점. 두 번째 특이사항. 일반적으로 우리가 최고난도 문제 어디서 나옵니까? 7번, 8번에서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7번, 8번이 그래도 무난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그 다음 문제들 9번, 10번 연결어 문제들이 오히려 좀 어렵게 출제되었어요. 최고난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상당히 연결어 유형에 걸맞지 않게 좀 어렵게 출제되긴 했습니다. consequently 그리고 indeed 정답이긴 한데 이거는 평소보다 약간 헷갈리게 나왔다 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는 특이사항은 없고 단어들이 중간중간 좀 어렵게 출제되는 건 있는데 전에 4월 25일 시험 대비해서는 지문에서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되게 많이 나온 단어가 exacerbate라는 단어더라고요. 악화시키다 라는 단어인데 이게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모르셨던 분들이라면 그 문제마다 이거 뭐지? 싶으셨긴 했을 겁니다. 문맥으로 파악은 가능했는데 어쨌든 악화시키다, exacerbate. 저는 이거를 exacerbate를 보고 암기할 때 예전에 사커가 보였어요. 그래서 사커킥, 내가 이미 다리에 멍이 들었는데 사커킥을 맞는다. 그래서 더 멍이 심해졌다, 악화됐다, 이렇게 좀 연상으로 외웠는데요. 어쨌든 그냥 이 단어가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일단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들 청해랑 독해 각각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랑 실제 출제된 거랑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청해에서
다른 문제인 걸 가지고 탓하고 계시다면 그거를 외부 변수 탓하지 마시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지 못한 표현이었다라는 거 첫 번째. 독해가 쉬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얼마 뒤에 성적 발표 나면 그때 좋아하면 되니까 그 긴장의 끈 놓지 마시고 혹시 내가 오답 함정에 많이 빠지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반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강생 분들이라면 청해에서는 중기학습법에 있는 청해 빈출 표현 암기해 주시고 독해에서는 오답의 칠 유형 다시 한번 복습하고 체화하는 과정까지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시험 수고 많으셨고요. 지난주는 제가 그 가족 행사 때문에 시험을 못 봐가지고 영상 업로드조차 못 해드렸고요. 그 전 시험은 어제 성적 발표가 났죠. 수강생분들께서 그런 말씀 주셨어요. 선생님이 올려주신 총평 속의 문제들, 정답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다르다. 어느 게 맞냐. 근데 뭐 당연히 제가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제가 항상 맞을 수는 없습니다만 4월 25일 시험은 제가 또 독해 다 맞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인간 강사 중에 탭스 성적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정확도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좀 의존해도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좀 또 샜는데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영상 하단에 코멘트로 혹은 이메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